네,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요새 이분만한 좌파 연예인이 없습니다. 김은국, 이혁재, 신동수, 최용준 모두를 두려움에 떨게 한 노정열 개그맨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아무리 유튜브지만 자꾸 그렇게 사실과 어긋난 얘기를 완전 팩트에 근거한 얘기. 제가 지금 말씀하신 분들을 옆에 두고 떨었습니다. 아닙니다. 네, 긴장에 떨었고 꿈에 선배님이 나온다고 하시는데. 근데 박연코 언제부터 우리가 예? 뉴스 본색? 시사 본색? 예. 제목을 왜 바꾼 거예요? 바꾸라고 해서 바꿨습니다. 아니 무슨 본색을 드러내려고? 저의 본색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소개 중에 좌파라고 했는데 앉아 있는 사람들은 다 좌파입니다. 네. 네. 앉을 좌. 서 있으면 이파. 네. 이파. 그 이파요? 이파. 그럼 우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우파요?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드디어 그리고 이분이 나와주셨습니다. 김은국 선생님이 나를 부르지 말고 이 사람을 부르라 했던 분인데요. 김은국의 양아들 차강석 배우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야,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처음 모셨는데 저희 우선 시청자분들께 짧게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상식과 정의를 추구하는 보수 시민 차강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야, 반갑습니다. 처음에 들어오는데 예. 우리 개그맨 정성우 후배님이랑 뉘앙스가 약간 비슷해서 정성호? 네. 오, 헤어스타일이랑 그 성대모사 우리 자판기 알고 있어요. 네네. 약간 스타일이 비슷했었어요. 그게 머리가 네. 약간 추사랑 스타일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 이유가 제가 그 헌법재판소 앞에서 삭발을 했었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지금 머리를 열심히 기르고 있는데 이게 정말 안 자라네요. 어울려요, 근데. 정말? 네네. 그것도 그렇고 머리 스타일을 뚫고 나오는 어떤 뭐랄까 이 미모. 이거는 뭐 머리 스타일 그거를 아주 그냥 없어버렸습니다. 근데 어쩌다가 우리 김옥 선배님의 양아들이 되셨어요? 그러게 그거 궁금했습니다. 근데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앵커님께서 아까 최용준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최준용. 네. 맞는데 최준용이라고 했는데. 최용준이라고 확실히 그렇게 들으시는 별로 것 중요하진 같습니다. 않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보고 계실까봐 보고 네. 계시면 또 약간 또 화나실 수도 저 있으니까. 이마수를 절대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닌데. 네, 알겠습니다. 저도 가끔 열정이라고 부르는 분들도 있어요.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네, 양아들. 네, 양아들이 어떻게 됐냐면은 사실 초반에 제가 이제 계엄을 환영했지 않습니까? 계엄을 환영해가지고 엄청 여러 가지 기사 뉴스에서 지탄받고 있을 때 많이 나왔어요. 그 제가 어떤 생각으로 그런 말을 한 건지 궁금하시다고 아버지가 한번 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아버지가. 네, 그때 제가 그 당시에도 1인 시위를 하고 있을 때였었어요. 근데 1인 시위를 그 피켓을 그냥 그대로 들고 아버지를 만나러 이제 밥집을 갔습니다. 갔는데 저게 상태가 뭐냐고 저게. 그래가지고 근데 거기다가 제가 이제 팻말에다가 법 공정합니까 이렇게 팻말 쓰는 게 있었는데 그거 보시면서 제가 그때 그랬습니다. 그 혹시 건배사 한번 해볼 수 있겠냐 하셔가지고 제가 단신가를 불렀습니다. 이 몸이 죽어주고 100번 고쳐주고. 네,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아니 정말 나라를 위해서 나온 거냐 해가지고 맞습니다 했더니 우리 좀 더 보자 하셔가지고 좀 보다가 정말 너처럼 순수하고 이렇게 열정 있는 사람은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다. 내 아들 됐으면 좋겠다 하셔가지고 이렇게 양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부터 내 아들이야. 내 양아들 창석 들이대 이렇게 된 거구나. 네, 맞습니다. 뭔가 약간 감동적인 스토리인데. 근데 저는 정말 지금 한 7개월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너무 잘하셔가지고요. 예. 근데 진짜 저도 32살 때 노사무 때부터 이렇게 했었거든요. 노상. 예. 지금 창숙 배우가 젊으시잖아요. 젊다면 젊고 네, 어리시잖아요. 어리시죠? 아니요 어리진 않. 뭐 얼굴이 동안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실 복잡 다단하고 굉장히 경랑에 휩쓸리기 쉬운 네. 이 정치 사회계 발언을 하시게 됐어요? 저는 근데 원래 그 공연계에서도 그 보수 성향으로서 조금 이제 말을 종종 하던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네, 근데 어릴 때부터는 아니고 네. 제가 예전에 그 월간조선에서 인터뷰를 한 게 있었는데 사실 저는 예전에 사실 그 선배님 계시지만은 이런 말씀 좀 드리긴 좀 그렇지만 저는 선동을 당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선동을 당해서 촛불을 들었었어요. 처음에. 네, 박근혜 정부 때 촛불을 들었었는데 그거 알고 보니까 또 이제 또 토론을 지켜보면서 대선 토론을 지켜보면서 저런 사람이 우리나라의 수장이 돼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좀 더 알아보다 보니까 이게 조금 더 보수 성향이 더 강해졌던 것 같아요. 그냥 원래는 중도였었는데 좀 알아보다 보니까 자기주도 학습형 보수시네요. 맞습니다. 네. 그런 분은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부분이 이런 사람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셨었나요? 사실 네. 그 우리나라 지금 휴전 국가잖아요. 예. 분단 국가고 정말 중요한 게 저는 이제 안보관이라고 생각해요. 어. 그 안보가 정말 이게 튼튼하지 않으면은 그 누구도 우리나라한테 투자를 하려고 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그 뭐랄까 그런 외교적인 것도 힘들어질 수 있고 뭐 이런 아무튼 여러 가지가 이제 예. 막 꼬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안보관이 뚜렷하지 않은 사람은 대통령이 될 수 없다라는 이제 주의여서 저 혹시 저 말씀하시는 겁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주적을 주적이라 부르지 못하는 사람은 네, 저한테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럴 수 있고. 그래서 한번 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얘기해 보기 전에 네. 차강석 배우님 이제 인터뷰나 아니면은 다른 어떤 SNS에 올라온 글들, 말들 이런 거 봤는데 네. 그런 말씀 참 많이 하시죠. 우리 사회에 빨갱이 종북 세력이 좀 너무 많은 것 같다. 맞습니다. 좀 거칠게는 싹 다 잡아들여야 한다. 맞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제 거칠게 말씀하셨는데 네. 제가 궁금한 건 빨갱이 이 종북 세력을 어떻게 개념 규정하고 계신지가 궁금했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를 좀 먹고 우리 사회의 체제 전환을 이제 시도하려는 그리고 또 뭐랄까 우리나라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안보가 엄청 중요한데 네. 안보적으로 자꾸 유출을 시키는 사람들이 자꾸 있어요. 특히 이제 외국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저는 이제 그 저번에 윤상현 의원이 했던 거 시도했다가 지금은 또 이제 중단됐는데 간첩법 개정을 해가지고 저는 간첩들은 다 사형을 시켜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로 그 예전과 지금과 그 마음이 다르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간첩 지금 현역 국회의원들 중에도 상당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거는 알아보아야 할 문제인데 예. 사실은 계엄을 통해서도 뭔가 더 밝혀지지 않았으니 뭔가 사실 또 뭔가 대통령님께서도 그 윤석열 대통령님께서도 정말로 명확하셨다면은 뭔가가 저는 밝혀지길 바랬어요. 그거를 저는 이제 뽑았던 그 유권자로서 지지를 했던 것뿐인 거고. 근데 밝혀진 게 사실은 지금 좀 많이 없다 보니까는 국회의원 중에서는 있다 없다에 대해서는 조금 말하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심증 정도만 있다 정도.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근데 네. 사실은 또 정확하지 않으니까 막 말을 함부로 그럴 수 뱉는 스타일은 또 있죠. 아닙니다. 그럴 수 있죠. 심증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요즘 시대에는 사실은 물론 간첩이 암약할 수 있는데요. 예. 요즘에 간첩들이 가진 그 정보보다 챗 GPT나 AI 또 구글 지도가 훨씬 더 정확해서 별로 그렇게 소용이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물론 뭐 공작을 벌일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이 간첩이라는 용어가 사실 7, 80년대까지 쓰이던 용어인데 요즘에는 간첩이 따로 필요 없을 정도로 정보가 더 공개화가 됐고 만약에 우리 강석 씨가 걱정하는 부분이 어떤 안보적인 부분이라면 그건 얼마든지 우리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서로 격렬한 토론을 통해서 진짜 안보가 무엇인지 그리고 국민들께 여쭤보고 국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는 게 저는 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역사적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안보에 취약했던 것처럼 보이는 민주당 정부가 들어섰을 때 사실 커다란 문제점이 있었다기보다는 오히려 보수 계통이 있었을 때 뭐 총풍 세풍 사건도 있었고 오히려 정권을 위해서 북한 정권과 일종의 어떤 공작을 꾸미려는 그런 역사가 오히려 저는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조금 더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살펴봐도 그 특히 이제 공산 세력 쪽에서 이제 특히 뭐 미군 기지 쪽을 촬영하거나 어떤 뭐 부산 쪽에서 이제 해군 기지를 촬영하거나 이런 것들은 어쨌든 그러니까 안보 시설은 그 구글 지도에 나오지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비밀 정보죠. 맞습니다. 예. 아예 안 나와요. 근데 안 나와도 거기가 어디지? 그럴 수 있고. 네. 대충은 이제 알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여기 장비가 몇 대가 있고 뭐 어떤 시설을 갖추고 있고 주요 시설이 어딘지에 대해서 유출되는 건 엄청 이제 왜냐하면 요즘 미사일이 워낙 고도화됐기 때문에 정밀 타격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 말씀하신 것처럼 열띤 토론을 이제 통해가지고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근데 정말 전 민주주의라는 게 참 그 어려운 게 사실 지금 민주당의 민주주의는 이제 다수 의견이 정말 정당하다라는 민주주의를 이제 펼치고 있는데 소수의 의견이 절대로 그 박탈되거나 뭔가 무시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지금은 어쩌다가 정말로 여러 역사를 통해서 민주당이 지금 집권을 하고 있지만은 저는 그 민주당이 항상 하던 말이 이제 소수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그런 정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보 쪽도 저희 그 국민의힘 쪽 저는 국민의힘 당원은 아닙니다. 네네. 네. 하지만은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이런 우려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잘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충분히 공감하고 네. 저 말씀을 액면가대로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우리가
올해 광복 80주년 기념행사를 했잖아요. 아, 그랬죠. 사실 우리가 일제 35년 강점에서 해방된 지가 80년을 맞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남북 분단이 가장 컸겠죠. 이승만 대통령부터 보면 77년 동안 민주당이 집권한 거는 15년이에요. 그러니까 77에서 15를 빼면 어떻게 되냐면 62. 예, 예. 60년 넘게 이승만 대통령부터 좀 전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까지 소위 말하는 보수 정부가 퍼센트로 따지자면 80% 이상을 차지한 거예요.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차강석 배우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또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그 말씀이 사실 다수당이었던 적이 보수 계통이 80%를 차지했던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때도 사실은 소수 야당으로서 탄압을 받았던 것이니까 지금 결론은 뭐 정청래 대표가 좀 과격한 또 강경한 발언을 했지만 어떤 상징적인 표현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여야가 다수당이 됐다 그래서 너무 일방적으로 독재를 강요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렇죠. 역사를 살펴보면 과연 꼭 민주당만이 뭐 다수당이 됐다 그래서 그렇게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한 거냐 하면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네. 우리가 조금 더 조화를 모색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께서 이제 원론적인 말씀을 주셨고 제가 마지막으로 요거까지만 여쭤보고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네. 부정선거. 부정선거에 대한 견해가 어떠신지 왜냐하면 여쭤본 이유는 딱 시작하기 전에 차강석 배우님이 어떤 생각으로 이제 전선을 구축하고 계신지 이거를 파악을 해야지 저희가 뉴스를 다뤄볼 때 뭔가 지난번에 최준영 선배가 강조하기도 하신 부분이 그렇죠. 중요하죠. 그래서 부정선거에 대한 견해 궁금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부정선거라는 게 부정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뭐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됐다 이렇게 저는 좀 보기 어렵다고 좀 보는 사람입니다. 근데 네. 하지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정이라는 게 한 표의 부정만 있었어도 그것도 부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정황들이 많이 있었으면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 주권이라는 게 가장 이제 표출하기 이제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투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투표는 정말로 우리나라의 축제이기도 하면서 정말 중요한 이제 주권을 행사하는 그런 이제 시기인데 거기서 이게 계속 매뉴얼대로 했다 하지만은 매뉴얼대로 하지 않은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부정선거에 대해서 파헤치면서 그러니까 정말로 목숨 내놓고 싸우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 사람들 바보 아니거든요. 막 박사님들, 교수님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정황들이 많아가지고 책도 엄청 많이 발간을 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면은 저는 어느 정도는 있었다고 좀 보여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 네. 이거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는 것도 그 나라 행정적으로 정말로 이렇게 뭐랄까 책임이 있다. 예. 라고 보여지고 그거에 대해서 무소불위의 권력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사실은 전 더 아쉬운 거는 그 어쨌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윤석열 대통령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계엄을 통해서 선관위를 이제 싹 뒤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뭔가 더 밝혀진 건 없죠. 근데 아쉬운 건 뭐냐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정말 이 무소불위를 가지고 있는 선관위에 대해서 조금 헌법 개정을 좀 해보려는 노력을 하셨었던 적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좀 어쨌든 궁금한 부분이 있고. 아니 제가 네. 말씀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네. 박영커도 같이 진행해 주세요. 그럼요. 아니 선거 부정이 그러면 언제부터 있었던 거죠? 불과 3년 전에 2022년 3월 9일 날로 기억하는데 그때 당선되신 분이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네네. 그때는 그러면 그 선관위 시스템에서는 부정선거가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네. 이제 진보 진영에서도 가끔씩 이제 윤석열 대통령님을 정신병자 아니냐. 어쨌든 그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대통령이 부정선거가 있다고 하면 이거 제정신 아닌 거 아니냐. 그럼 자기도 그 부정하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알아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런 정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 때도 그렇고 사실 전자개표기기 20년 전에 그 김대중 때부터 도입이 되면서 어느 정도 이거에 대해서 의혹이 있었으니 알아보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있으니까 선관위를 부셔야 돼. 막 선관위 저 다 없애. 이거 아니고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바꿔볼 필요가 있지 않냐. 그리고 선관위가 어떤 시스템으로 통해 가지고 이렇게 당선이 되고 되는데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는지에 이제 대해서도 말 끊어서 죄송하긴 한데 이런 거죠. 저는 부정선거 담론을 정확히 모르긴 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었던 당사자들이 제가 알기로는 대법까지 가서 네. 대부분 그것들이 이제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 수 없다. 네. 이렇게 해서 조금 적지 않은 사례들이 누적이 됐다고는 알고 있긴 한데 맞습니다. 그 이상으로 이제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 왜냐면요 네.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갔는데 사실은 이게 알아봐달라 이거에 대해서 조금 그 증거로 좀 채택을 해가지고 다 함께 알아봐달라고 이제 몇 번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요 증거들에 대해서는 증거 채택을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어쨌든 저희는 법치주의를 이제 수호하고 싶은 사람들이고 법치를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복을 해야 되는데 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이런 증거가 있으니까 알아봐달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대법관들도 어쨌든 법적 양심과 재량껏 네.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대법원의 구성도 사실 보수, 진보, 중도가 다 있는 것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국회 구성에 따라서 네. 그런 분들이 그렇게 중요한 증거라고 하는 거를 채택하지 않을 정도라는 것은 대법원이든 그 법관들의 성향이 굉장히 편향됐기 때문에 그걸 안 채택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중요한 증거를 채택 안 하죠? 편향됐다라기보다도 사실은 이게 어떤 외압이 있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지만은 그 뭔가 채택이 되고 나서 거기까지 올라간 거거든요. 그 증거들이.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 윤미향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갑자기 또 유명한 전 의원이. 전 너무 무서워요. 그 좌파와 이제 척을 지고 싸운다는 게 생각보다 무섭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저도 이제 여기 오기 전에 그 선배님을 만나 뵙기 전에 처음 뵙는 거다 보니까 화장실 잠깐 갔다 왔는데 너무 무서워요. 왜요, 갑자기? 아니 진짜로 지려버릴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저 근데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이 부정선거는 이승만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통해서 이제 하야를 하게 됐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 정도의 아주 중대하고 하자가 명백할 때 부정선거라고 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것은 선거 부정이라 그래서 부실관리라든가 그 표가 많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여론조사할 때도 오차 범위라는 걸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차 범위 바깥에 넘으면 믿을 수 없는 거지만 오차 범위가 뭐 2.5%니 3%니 저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선거 부실이 예를 들면 유권자가 4,800만 중에서 48표 정도 더 길게 잡으면 1,000표 이내에 부실이 있다면 그것은 선거 부실이 되는 것인데 예를 들면 4,800만 유권자가 투표를 했는데 480만 명 10% 정도가 만약에 부실이라면 그거는 선거 부정을 넘어서서 부정선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알겠습니다. 그러나 네. 우리가 지금 부정선거를 논할 수 없다는 이유는 바로 작은 부실을 가지고 부정선거 혹은 선거 부정이라고까지 확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부정선거 여기까지만 말씀하고 제가 괜한 걸 여쭤봐가지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렇게 평행선이 좁혀지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하지만 뭐 각자 보시는 분들이 판단하시겠죠. 네, 그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저희가 프로그램 이름을 시사본색으로 바꿔서요. 네네. 이제 진행하는데 소개 멘트는 똑같습니다. 저희 시사본색은요. 진보 보수를 떠나서 네. 세상을 이롭게 하는 방송이라는 가치를 걸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저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이 한번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VCR을 준비했다고 하는데 VCR 한번 보여주십시오. 많이 하셨네요. 키워드를 보고 이제 어떤 뉴스인지 맞히면서 한번 진행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요? 쇠사슬에 묶인 사람들. 제가 읽을까요? 저 제일 젊은 우리 그러시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또 이제 안경 쓰고 왔습니다. 26번 등장한 이 단어. 내란이. 스포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니, 다 알고 계셨어. 세 번째 큰 거 한 장 서포트. 큰 거 하죠? 네. 네 번째 싸이 BTS 그리고 네. 다섯 번째 버터 그다음 다이너마이트. 그렇게까지. 아파트가 더. 이 중에서 창항석 배우님은 5개의 뉴스 중에서 몇 개 정도 짐작이 되시나요? 저는 뭐 대충 되는데 싸이 BTS 그리고 그래서 저도 알 것 같습니다. 싸이 BTS 그리고 차강석. 김은국. 네. 아버지가 살아야 아들이 삽니다. 맞습니다. 네. 대체로 아는 뉴스들 같다. 네, 맞습니다. 그 어떠신가요, 선배님은? 다 알죠, 당연히. 다 아는 뉴스들. 자, 좀 제가 그러면 좀 어렵게 짜봤어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해도 안 되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비를 하고 오기 때문에. 그렇죠. 첫 번째 뉴스 바로 한번 가보시죠. 첫 번째 뉴스는 이겁니다. 쇠사슬에 묶인 사람들. 무서운 내용이긴 한데 바로 이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 구금 사태에 큰 책임감을 느낀다. 부당한 일을 재발하지 않길 이렇게 제목이 나왔는데요. 뉴스 소개해드리면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대규모 구금 사태와 관련해서 국민 안전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4일 조지아주에 있는 현대차 LG 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 공장 건설 현장에서 미국 이민당국의 단속으로
체포 구금된 한국 국민은 300여 명이나 되는데요. 이들은 현재 아직도 구금 시설에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은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모든 분이 안전하게 돌아올 때까지 상황을 세심하게 관리해 주길 바란다 주문했습니다. 근로자들은 이르면 오늘 10일부터 귀국길에 오르는데 참 이거 뉴스 사진만 봤을 때도 그렇고 충격적인 소식이었는데 이 뉴스는 어떻게 보셨는지 선배님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굉장히 놀랐고요. 우리가 지금 미국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좋은 분위기 속에서 회담까지 진행을 했는데 다음 날이었죠. 이렇게까지 뒤통수를 맞은 느낌인데 그러나 역시 다시 한번 미국의 어떤 핵심 실체와 본질 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성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앞으로 3년 10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네. 마치 혁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SNS에 던지고 나서 또 둘이 화해 악수를 하고 이런 것처럼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저는 몰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분명히 이민 장관이 말할 정도를 보면 지시는 하지 않았어도 묵인을 하고 동조를 했었다. 보고까지 받았다. 예, 왜냐하면 투자를 하고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 이민법이 있기 때문에 사우스 코리아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라는 어찌 보면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어법 같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그동안의 행보가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정신 바짝 단단히 차리고 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과 더불어서 우리 한국 정부는 이렇게까지 롤러코스터처럼 들쭉날쭉 할 줄 몰랐겠죠. 당연히 자기 나라를 위해서 공장 짓는 사람들한테 이거를 적용할 줄 몰랐지만 그러나 앞으로는 모든 다각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서 미국에 이민국이 있지. 트럼프 대통령이 성정이 여러 가지시지 캐릭터가 굉장히 독특하니까 실정법에 우리 한국이 엮어 들어갈 수 있겠구나까지 미리 대비를 했었어야 된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지만 알겠습니다. 그런 걸 주문합니다. 그러니까 책임의 방점을 우리나라 대통령, 우리나라 정부보단 트럼프 당연하죠. 미국 행정부에서 찾는 취지의 말씀이셨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 참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랄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되고 트럼프 대통령이랑 척이 있다 얘기 들었을 때 사람들 막 큰 거 온다 하잖아요. 저는 큰 거 안 옵니다 팝니다. 네, 저는 이성적으로 바라보고 제가 항상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엄청 주목도 많이 받고 유튜브도 잘 되다가 점점 안 되고 있긴 해요. 왜냐하면 저는 사람들 선동시키고 싶지도 않고 없는 얘기를 하고 싶지도 않거든요. 일부러 자극적으로 안 하시는군요. 네, 전 절대 안 합니다. 누구 욕하는 것도 싫어하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장사에 유능하신 분이시고 그렇죠. 여러 가지를 계산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은 저희 보수판에서는 페이크 대통령이라고 부를 정도로 사실은 이제 뭔가 지금 미국에서 인정을 안 하고 있다. 네, 사실은 이번에 협상문에서도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돈을 이만큼 퍼줄 테니까는 소셜에다가 하나만 글 좀 올려달라. 대통령으로 인정 좀 해달라. 얼마나 인정을 못 받으면은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번에는 어쨌든 제피셜도 아니고 제가 이제 지금 집회에서 사회를 계속 보고 있어요. 어르신들이 정말로 10년 전부터 엄청 열심히 투쟁하시던 분들이신데 너무 감사한 마음에 저는 지금 또 제가 청년 단체 대표가 됐거든요. 비영리 단체 대표가 되기도 했고 또 어르신들에 대한 존경심이 있어서 저는 무보수로 지금 벌써 2달째 거기서 사회를 보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나오셨던 이제 어떤 기자님 말씀으로써 그 사람은 자기 모든 걸 할 테니까 내게 페이크면은 자기를 고소해달라고 지금 이제 선언을 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 하셨냐면은 이 불법이라고 볼 수도 있고 막 어쨌든 논란이 많잖아요. 그렇죠. 체포에 대해서. 근데 절대 불법적인 게 아니고 어떤 그러니까 노조가 거기서 이제 미국에서 지부를 만들 생각으로까지도 갔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무슨 모모차 어디 LG 이런 데서 이제 가가지고 근데 갔던 사람들이 다 이제 그런 출신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약하자면 어떤 내용이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대통령 취급을 못 받고 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간들의 성향이 불순하다 일종의. 아니요. 저기 노조 쪽 사람들은 북한과도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노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간과하고 있지 않다. 지켜보고 있다. 너희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지도 우린 보고 있다. 사실 근데 그 다음 날에 뭐 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네, 영화 보러 갔죠? 네, 아주 영화 재밌게 보시던데. 네. 그 사진이 막 여러 군데 퍼져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그 사람들이 정말 뭐 죽어가던 때와 뭐 지금 체포당한 거를 뭐 동일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근데 그때 박근혜 대통령 자기 일정 본다고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세월호 때 말씀하시는 네, 거구나. 뭐 밝혀라 난리 났었죠. 예. 근데 이재명 대통령 뭐 했냐고요? 사람들 체포당할 때 그거 보고 안 받았겠습니까? 아하. 영화 보고 있었잖아요. 어허.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네. 야, 그 시간 관계는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반론해 박근혜 주시죠. 대통령을 저희가 강렬하게 비판하는 이유는 예. 세월호는 2014년 음. 아침에 터졌던 일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정확하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신 게 7시간이에요. 아침 10시 반부터 오후 5시 반입니다. 지금 제 머릿속에 선명하게 각인돼 있는데 네. 지금 차은석 배우가 말한 대로 뭐 길게 잡아도 2-3시간 정도야 우리 국민들에게 일일이 세세하게 보고하지 못할 일정도 있으셨겠죠. 하지만 배가 가라앉고 수백 명의 이 승객이 타고 있는 배가 가라앉는 이 사안은 굉장히 중요한 국가 중대사의 재해이기 때문에 7시간 동안 전혀 회의도 주재하지 못하고 안 보이셨다는 것과 지금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자기 나라를 위해서 공장을 짓게 간 G7, G8 정도에 들어가는 톱10 안에 들어간 잘 사는 나라의 근로자 노동자들이 와서 정상적인 일을 하는 거랑 비교할 바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사과를 하셨죠. 국가 통치 책임자로서 어쨌든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하신 거는 제가 아까 말씀하신 부분까지 포함해서 아마 말씀하셨을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네. 다만 네. 미국은 우리가 일반법과 특별법이라는 규정이 있는데 우리 강석 씨가 말한 것 중에 실정법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특별법 우선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양 정상들 간의 좋은 회담을 통해서 그리고 한미 간의 기존에 있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간 근로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수갑까지 채우고 뭐 포박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너무나 과잉 대응한 거기 때문에 과잉 대응 자체가 위법의 영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네. 어쨌든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봤을 때 미국이 너무나 큰 잘못을 했고 과잉 대응을 했다. 이것은 우리는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되고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직 공장이 완성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근데 이게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뉴스가 화제가 된 이유가 또 보수 진영에서 또 이렇게 공격한 이유가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인정을 못 받으니까 계속 이런 사태들이 발생하는 건 그런 아니냐. 식이자면 지구에 있는 어떤 대통령이나 총리도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인정을 못 받는 셈이에요. 거기다 덧붙여서 아까 세월호랑 단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국가적 재앙, 네. 재난이라는 사태에서는 성격이 뭐 본질적으로 비슷할 수 있을 텐데 맞습니다. 그때 세월호 때 박근혜 대통령을 지적했던 그것의 논리라면 이번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같은 시간에 영화관에 간 것도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맞습니다. 같으세요. 예. 네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거 전 다 동의합니다. 같은 선상에서 두기 좀 힘든 부분이긴 하지만 그렇죠, 또 다르죠. 시간도 더 차이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거에 대해서 밝혀라 하면서 촛불 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상식파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도 있어요. 국민의힘에서는 네. 이제 여긴 더 나아가서 이런 주장도까지 하는데 이제 이재명 정부의 무능 외교다 이번 사태가 맞습니다. 그렇게 평가를 하시면서 네. 이번에 미국 이민 단속이 한국 국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특검의 부당성 그리고 부당한 수사로 인한 것이라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음모론적인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과잉 음모론이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교회 압수수색을 막 하면서 그렇죠. 지금 이제 음. 사실 뭐 교회가 뭐 엄청나게 큰 성역이라고 전 보지 않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전 천주교 신자긴 한데 예. 뭐 어느 부분이나 아니 지금 뭐 미군 부대도 압수수색하는 판국에 뭐 네네. 교회라고 뭐 압수수색 뭔가 그 혐의점이 있으면은 그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어떤 혐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밝혀야 되고 그리고 구속을 할 만큼까지의 이제 그 대표 목사님을 구속할 만큼까지의 이게 있었는가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저기 차판사가 서부지법의 차판사가 국민들을 분노케 한 그 차판사가 영장 발부할 때 뭐라 했습니까? 그러니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뭐 근데 이번에도 도주 염려가 있다. 아니 그 정말로 여태까지 이런 압수수색은 진짜 저는 사실 별로 본 적이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혐의점 있으면은 분명히 수사든 압수수색인 다 해야 되는데 네. 납득이 가지 않아 내용을 들여보다 보면 납득이 안 돼요. 그 도주 우려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예. 사실 요즘에 현대 구속영장 청구의 중요한 기준은 도주 우려 쪽보다 오히려 증거인멸 쪽으로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범죄의 왜냐하면 중대성도 고려가 예, 되죠. 그리고 이제 피의자들이나 피의자들 또 용의자들도 굉장히 똑똑해지고 지능범들이 돼서 법관의
영역을 벗어날 정도로 똑똑해지는 범죄자들이 많아요. 네. 말을 맞춘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사실 증거의 인멸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보고 특출난 그리고 특별한 압수수색이었죠. 근데 단군일에 이렇게 전두환 또 노태우 장군이 80년도에 일으켰던 그런 쿠데타와 달리 이렇게 검찰총장 출신인 법조인 출신인 문치주의자 출신인 분이 비상계엄을 일으킨 경우는 없어요.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랬고 네. 또 어떤 종교단체와 지금 이제 드러나겠지만 권성동 의원 건도 그렇고 우리 헌법에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라고 돼 있는데 종교와 정치가 유착 결착을 넘어서서 주도적으로 조직적으로 어떤 그 선거에 개입을 하고 이렇게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헌법 위반이 될 경우에는 네. 압수수색을 할 수밖에 없고 구속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성역이 것이죠. 될 수 없다. 네. 그래 이런 그 거죠. 이유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또 배우님께서도 공감하셨듯이 혐의점이 있으면 네. 수사해야 됩니다. 다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그 직접 한미 정상회담 도중에 말씀했죠. 우려되는 게 종교에 대한 수사 그리고 미 군부대에 대한 수사가 들어오고 있다고 하더라.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해였다고 인정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자리에서. 그래서 저희 나라 특검도 혐의점이 분명한 부분은 명명백백하게 수사를 해야 되지만 이렇게 예민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맞습니다. 또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맞습니다. 미국과의 관계를 위해서라도. 네, 우리나라에 또 제일 신도가 많은 게 기독교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 저는 사실은 탄압으로밖에 안 보여집니다. 이거는 그냥 정당한 수사가 아니라 탄압이라고 보여지고 왜냐면은 근데 사실 저는 탄압을 넘어서 또 짜맞추기 수사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짜맞추기다. 예. 지금 뭐 방송 보고 있는 분들이 또 어느 교회에 소속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사실 정말로 제일 큰 이제 집회를 열고 사람들한테 제일 큰 메시지를 전달한 사람들은 또 다른 교회거든요. 또 다른 교회예요. 예. 근데 거기 그 교회에서 증거를 다 제출하면서 이번에 소년보아 목사님을 이렇게 가버린 거거든요.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꾸 그런 의심이 자꾸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잡을 거면 똑같이 잡던가. 아,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어. 그 법관들이라든가 네. 검사들이 자율적 영역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하는 것이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나라 아까 역사를 제가 언급한 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법조인들이 똑같습니다. 우리 역사처럼 저는 80% 정도가 오히려 보수 성향이 있다고 봐요. 법이라는 게 원래 안정성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향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지휘를 하거나 감독을 하려고 어떤 사안과 관련해서 금방 녹음하거나 문자해가지고 터뜨릴 겁니다. 나라가 뒤집어질 겁니다. 이재명이라는 이 변호사 출신이 모든 것을 다 겪어왔기 때문에 사안과 관련해서 특검이든 법무부 장관이든 누구한테도 일반적인 법조적인 지휘 말고 사안과 관련해서 지휘를 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고 그것도 탄핵감이에요. 네. 이재명이 거기에 넘어갈 사람도 아닐 뿐더러 민주당 사람들이 트라우마가 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8대2라는 지금은 다수당이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민주당과 소위 말하는 이 진보 좌파는 8대2 정도의 소수자였어요. 네. 이제 겨우 빛을 보기 시작한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가능성은 제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3대 특검의 수사의 어떤 정당성에 대해서 저희가 토론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정리는 제가 못할 것 같고. 그럼 저 한마디 저는 정당하다. 마지막 말씀. 간단하게 다음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사실은 저는 이제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죠. 저기 진보 진영 측에서 좌파 진영 측에서.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정말 숨죽이고 살았던 거를 지금 정말 막 표출을 하고 싶어가지고 난리가 난 것 같아요. 그런 사람 없어요. 네,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야. 정말로. 그 시기에 그런데 그리고 저는 8.15 사면도 마찬가지로 정말 난리가 났어요. 정말 저는 지금 나라가 난리가 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조국 얘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원장 얘기도 또 해봐야 되는데, 자, 조국 원장 가기 전에 이분 얘기 먼저 해보죠. 정청래 대표 좋아하십니까? 너무 싫어하죠. 근데 아까 그거 여쭤보려 했어요. 아까 집회 나갔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연예인 분들이 집회 나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처음 나갈 때 또 되게 고민될 것 같은데 어떤 마음으로 그때 나가게 되셨습니까? 초반에 예. 걱정이 많았었어요. 그 기사도 워낙 많이 나왔었고 사람들이 자꾸 알아보시니까는 네. 그래서 원래 그 동생이 제 친동생은 또 완전 보수예요. 저는 약간 이제 중도 상식 보수인데. 네, 진짜 중도 상식 보수였다가 지금 완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사랑하는 사람이 됐지만 윤호겐 되셨구나. 네. 완보수가 되셨구나. 네, 예. 근데 동생은 이제 예전부터 또 보수거든요. 예. 근데 또 동생은 또 윤호겐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동생은 이제 홍준표, 네, 홍준표 시장을 참 좋아했어가지고. 예. 네. 아무튼 대파가 다르네요. 그 동생이
그 저를 위해서 제가 힘들 때 저를 위해서 이제 일본 좀 가서 좀 머리 좀 식히자 해가지고 전 처음 가봤어요. 그러니까 처음 가봤어요 일본을. 동생이랑 엄마랑 해서 가서 계속 잠만 자고 있다가 돌아올 때 형 유튜브라도 한번 해봐. 아 그래서 하시게 된 거예요? 네, 그 지금 어차피 당분간 형이 힘들어. 네, 동생이 다 하네. 동생이 사업해요. 동생이 사업해가지고 머리 엄청 똑똑하거든요. 아 든든한 백이 있구나. 네, 그래서 집회. 네, 같은 얘기야.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그랬구나.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아이고. 했는데. 아니 뭐 어머님 걱정 혹시 안 하세요? 아니, 집회는 근데 보수를 따로 받거나 그러지는 않으세요? 그런 거 없죠. 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맞습니다. 둘 다 무보수로? 제가 알기로는 진보는 받아요? 아 진보는 받는다는데요? 그런 집회가 아니고 어? 어떤 행사. 예를 들면 뭐 이번에 8.15 광복절 행사 때 행사 때. 싸이 씨는 안 받으셨지만 행사처럼. 그 전체 조명이라든가 특수효과는 그야말로 몇 천만 원 들어간 거고 그렇죠. 그런 것까지 공짜로 할 수는 없죠. 그런 거 말고도 이제 막 그 집회 나오는 시민분들도 저는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어떤 단체에 소속돼 있으면은 이야. 이게 지급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당비로 내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전혀 처음 듣는 얘기고 있으면 저한테 자료 좀 보내주세요. 네네 오케이. 제가 이따 제가 문자 보내드리겠습니다. 드릴게요. 어쨌든 두 분은 보수를 받은 적이 없죠. 없다. 저는 지금 시청자분들이 저희 그 구독자분들도 꽤 들어가셨을 텐데 네. 그분들이 정말 그냥 응원해 주신 그 아 그건 좋은 거죠. 네, 그렇게 그거 봤어. 그 기사 봤어. 슈퍼챗 거의 한 달 동안 3천만 원? 어? 야. 보수 받으면 안 나 되겠네. 그거 봤습니다. 첫 달에 첫 달에 3천만 근데 원. 그러고 나서 어. 보수가 많아지니까 좌파에서 신고를 워낙 많이 해가지고 채널이 정지가 되기도 네, 하고 슈퍼챗이 정지되기도 하고 그건 맞아요. 똑같아요 양쪽이. 그건 너무 아쉽다. 네. 맞습니다. 뭐가 아쉬워요 박상우 아니 첫 달에 3천만 원이면 그 다음 달은 못해도 한 300 정도는 기대해 볼 수 10분의 1 이라도. 근데 이게 네. 37%를 일단 세금으로 나가기지. 미국에 세금 나가고 그리고 그거에서 또 이제 퍼센테이지로 해가지고 네. 국내에도 세금 내야 돼가지고 막 그렇게 엄청 크진 않습니다. 아, 첫 달은 어쨌든- 한 새우 한 천 정도. 걱정은 두 번째 달은 제 질문 중요한 거야. 내가 더 엄마 중요한. 아빠 걱정 안 하냐 이거죠. 엄마 아빠 걱정. 엄마 아빠도 보수 그게 칠 뭐가 수 중요합니까 그 네. 질문이. 두 번째 달. 어쨌든 저도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하지. 그러니까 선배님께서 엄청 멋있게 살아오셨더라고요. 멋있으세요. 네, 진짜로. 소신파. 네, 정말로 저도 그래가지고 보면서 방송 보면서도 재밌었어요. 아. 네, 재밌었고 그 그 정말로 선배님들한테 대한 예우도 그렇고 너무 멋있으셨어가지고. 근데 저도 이제 한 평생 그냥 연기만 바라보고 살았거든요. 부모님은 그거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열심히 지원해 주시고. 막 막 응원했겠지. 엄청 지원을 많이 못 해줬지만은 응원을 해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시고. 근데 걱정 많이 하셨었는데 그 제가 그랬습니다. 근데 알아서 할게. 그랬더니 거기까지 인정하시는 걸로 이제. 네 맞습니다. 야 멋있으시네. 아유 유튜버가 생겼기에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진짜 옛날 같으면 생계 유지가 어려울 정도였는데 지금 그러니까요. 큰 돈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응원하는 분들이 그래도 정성을 모아 주시니까 맞습니다. 검압이라든가 생활비 정도 나올 수 있으니까. 아유, 큰 돈이죠. 당연히. 3천만 원인데. 그거는 첫 달에만 그런 거고. 근데 지금 뭐냐면 박앵커가 개그 욕심이 있어. 아, 엄청 있어요. 취재 욕심이 있어. 제 거 궁금하죠. 지금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 이번 달 80만 원대예요. 그 정도. 네, 네. 한 달 총 수익이. 야, 그냥 소신 때문에 하시는 거네. 맞습니다. 본인 생각 말씀하시고. 또 잘 될 때 있고. 네, 이런 분은 진짜 제가 옆에서 봐도 어떤 목적이 있어 보이지 않으세요. 그냥 순수한 본인의 생각을 이렇게 하면 옆에서 화가 확 이렇게 올라오시는 게 느껴져요. 지금 30대시죠 실례지만. 맞습니다. 야 우리 보수계에 이렇게 샛별이 젊은 피가 들어와서 좋다. 전 이런 분 좋아합니다. 네네. 생각을 많은 부분에서 제가 다 납득은 못해도 순수하게 본인 생각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용기도 있으시고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잘 됐으면 좋겠고 열심히 두 살겠습니다. 번째는 차강석 배우님이 좋아하는 이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겠습니다. 정청래 대표에 대한 얘기인데 싫어한다 그랬죠. 네. 키워드는 이거였습니다. 키워드 한번 먼저 볼까요? 욱 나왔습니다. 욱. 하루에 26번? 26번 등장한 이 단어 바로 내란입니다. 전날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더 많이 가진 여당이 양보해야 한다. 협치 분위기를 조성하셨지만 정청래 대표는 그날에는 네 알겠습니다 하셨지만 다음날 국회에 오셔서 내란을 청산해야 된다. 헌법 파괴 세력을 청산하겠다. 그리고 강공 모드에 이제 흔들림이 없었는데요. 내란만큼은 무관용의 원칙으로 일관하겠다. 이렇게 말씀 계속 주시고 계신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이 스탠스. 저도 이제 이거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예.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내란에 대해서 내란이라는 단어 정의에 대해서도 더 많이 이제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정청래가 이렇게 말해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내란은 저희가 봤을 때는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님에 대해서 그 나라 전복시키려고 하는 그 내란에 대해서는 저는 그 지금 이제 집권 여당이 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 사실은 내란이라는 게 정치 그러니까 그 뭐랄까 권력 찬탈을 목적으로 이제 행하는 이제 행위가 내란인 거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어떻게 국가 원수가 그 내란을 벌이니까 그거는 이제 그냥 계엄인 거지. 비상 계엄을 선포하고 비상 계엄을 했던 거지. 언제 내란을 했습니까? 나와가지고 지금 사실은 지금 네팔에서도 막 지금 알죠. SNS 탄압했다가 지금 막 총 쏘고 난리 났거든요.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로 시민들을 상대로 총불을 겨누고 이렇게 뭔가 아니 총불을 겨눴다고 해서 실탄이 장착되어 있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가지고 갔죠, 근데. 그렇죠. 그러니까 탄약통에다가 이제 챙겨 갔다고는 저도 알고 있는데 어쨌든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로 국가 마비를 시키려고 30번 넘게 탄핵을 시켰던 저는 민주당이 저는 정말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게 저는 내란으로 보여지고 그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이제 연설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이런 게 내란이지 어떻게 대통령이 국가 권력을 찬탈하겠다고 내란을 벌이냐고. 이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는 이거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저는 이제 이렇게 봐요. 우리나라에는 제가 봤을 때 지금 보수 진영보다 살짝만 짧게. 네, 진보 진영이 사람이 좀 더 많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예. 진보 진영이 저는 이제 고정층이 한 35%, 아하. 보수층이 지금 한 25% 정도로 이제 좀 보여지는데 예. 그럼 나머지 중도층이 이거에 대해서 더 알아보면은 정말로 더 상식화가 되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재밌는 지적이고 이런 거 같습니다. 저 그러니까 압축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예. 그 요점마다. 네. 대선에서 가장 크게 이기신 분이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예. 정동영 후보를 크게 이겼죠. 제가 알기로 500만 표 이상으로. 그렇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될 때가 0.03%포인트인데 23만 몇천 표예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겸손을 처음부터 장착하고 시작하셨어야 돼요. 0.73%. 국민들의 그야말로 49.99 대 50.1이었구나라고 했으면 이런 불행한 사태가 안 일어났는데 우리 강석 씨가 말한 탄핵 이 30번이라고 하지만 28번인가로 알고 있고 그것도 발의를 한 거예요. 이 헌재에서 말한 게 그거예요. 탄핵을 과도하게 발의한 측면도 있다. 하지만 그거는 헌법에서 정해진 거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다. 대통령이 열받을 만하다. 하지만 열받았다고 해서 정치를 잘해서 지지도를 높이고 총선에서 이겨야지. 지지도가 떨어지고 총선에서 야당이 일당이 됐다 그래서 계엄을 통해서 아까 권력을 찬탈한다 그랬는데 입법 권력을 찬탈하려고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행정부 권력은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셨지만 입법부 권력이 야당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여당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정치를 잘해서 혹은 화합을 통해서 뒤집으려고 하는 건 모르겠거니와 비상계엄을 통해서 하려고 한 것 자체가 내란이라고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8명의 만장일치로 나왔기 때문에 이 내란에 대해서 개념 정의는 끝난 거예요. 친위 쿠데타도 내란이다. 저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을 뺐죠. 뺐고 그냥 탄핵을 인용한 것 뿐입니다. 그 개념이 똑같은 개념이에요. 네. 근데 내란을 뺐습니다. 내란은 그러니까 탄핵 속추에서 내란을 빼고 탄핵 속추. 자, 중요한 얘기인데 네. 그거는 정치적으로 너무나 비화가 될까봐 뺀 것이고요. 그 내용은 똑같고 그 내용이 아마 지금 이제 법원에서 갈 건데 그렇죠. 1심 법원에서 나올 겁니다. 그러면 내란죄라는 게 형법에 있기 때문에 이제 두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 이 방금 얘기 두 분께서 얘기해 주신 건 여야가 매일매일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아까 재미있는 포인트를 지적해 주셨는데 그래서 결국 일반 중도에 있는 사람들이 이 내란이라는 단어를 어떤 감수성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래 정청래 대표 좋다. 계속 그렇게 우리 내란 정당이라고 해산시킨다고 계속 해줘라. 네. 그럼 중도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 찾아볼 것이고 맞습니다. 내란이 아님을 알게 될 것이고 맞습니다. 오히려 민주당이 역풍을 맞을 것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보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청래 대표의 성정이 있고요. 대통령이랑 전날 만난 것을 뒤집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네. 정청래 의원으로서는 자기가 당대표가 박찬대 후보를 누르고 거의 더블스코어로 압도적으로 이긴 데에는 네. 당원들과 일반 시민들의 민심이 아직도 지금 내란죄에 대한 그 단죄가 지지부진하고 있고 네. 또 계속 윤핵연 하면서 장동혁 대표가 되면서 조건은 그겁니다. 지금 당장 정당 해산을 시키겠다가 아니라 계속 이렇게 내란 세력과 단절을 못하고 계속 끌어안고 갈 경우에는 정당 해산 제소가 될 수도 있다. 지난번에 통합진보당이 해산이 된 적이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제가 보기에는 반은 실질적인 의미도 있다고 보고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상징적인 의미보다는 정말로 그렇게 하실 것 같고 맞습니다. 제가 아까 질문 드리고 싶은 이거 있어요.
권력자가 대통령이 이제 집권한 사람인데 무슨 내란을 벌이냐 이렇게 말씀 주셨잖아요. 맞습니다. 또 혹시 친위 쿠데타라는 용어를 아십니까? 친위 쿠데타요? 예. 처음 들어보시나요? 그 쿠데타에 대해서는 좀 많이 들어보겠는데. 네네네. 그 대통령을 위한 쿠데타였다. 친위 쿠데타는 네. 집권 세력이 일으키는 쿠데타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을 뭔가 그런 권력을 위한 쿠데타였다. 쉽게 말해서 강화하기 위해서 네. 야당을 장기 집권을 목적으로 해서 네네네. 쿠데타를 일으키는 걸 친위 쿠데타라고 하는데 아까 그 부분 대통령이 무슨 내란을 일으킬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더 많은 쿠데타는 친위 쿠데타가 더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지적을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저는 어쨌든 이번에는 쿠데타 성격 저는 절대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네네. 그러니까 의혹에 대해서 정말 밝히지 않은 저는 선관위도 큰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민주당에 지금 계속 말하는 거는 도대체 무죄 추정의 원칙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중요하죠, 그거. 네, 애초에 소추할 때 내란을 해가지고 소추를 했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을 빼가지고 또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만장일치로 또 해버렸잖아요. 맞습니다. 여기엔 또 어떤 민주주의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아까 이명박 대통령님 말씀하신 건 정말 좋은 말씀이십니다. 하지만은 그 이명박 대통령이 그 당시에 지금처럼 SNS가 활성되지 않았을 때 네. 특히 저도 그 당시에 이제 전교조 선생님들한테 선동을 당해가지고 광우병 선동을 당했었거든요. 그리고 한미 FTA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우리 국민 다 죽는다. 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다 해결했죠. 그 당시에 관세 0%였고 네. 그 소고기를 어느 정도 개방을 함으로 인해서 알겠습니다. 사실 먹거리도 좋아갔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다 알아보면은 결국에는 다 이제 정말 상식 중도 보수가 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식파야 일어나라. 일어나야 되겠죠. 일어나라. 네. 나 상식판 그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슈퍼챗이 터졌습니다. 오직 예수라는 분께서 슈퍼챗. 우파 방송 왔으니까 이제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에 가만히 계시다가 우파를 상징하는 연예인이 되셨습니다. 어느샌가. 그 오직 예수님이 저의 또 든든한 후원자시기도 그러시구나. 네. 예. 한 말씀 하시죠. 오직 예수님 항상 감사합니다. 노정열 팬들은 어디 간 거야 지금? 다 주무시는 시간이야. 보이지 않습니다. 네, 암약하고 계세요. 계속 암약해 주세요. 네, 그렇고 자 정말로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 이렇게 내란 26번 앞으로 계속 외치실 텐데 저도 궁금합니다. 가운데 계신 분들이 이거 어떻게 받아들일지 지켜보면 저희가 알 수 있겠죠.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뉴스는요. 바로 이 키워드입니다. 큰 거 한 장 서포트. 이거 아셨어요? 배우님? 네, 저는 그 뉴스 봐가지고 원래 저도, 아셨고. 네. 어떻게 아셨습니까? 큰 거 한 장 그 서포트. 전부터 유명하셨잖아요. 유명한- 권성동 의원. 맞습니다. 이제 권성동 의원에 대한 얘기인데 이 부분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이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어제 국회에 보고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표결 가능성이 큰데요. 네. 권 의원이 이제 받고 있는 혐의는 그런 겁니다. 2022년 1월에 서울 여의도 모처 한 중식당에서 윤영호 통일교 세계본부장한테 현금 1억 원을 수수했다는 혐의인데 바로 제가 말씀드린 큰 거 한 장 서포트 이 내용은 윤 전 본부장 노트에서 권 의원 이름 옆에 써있던 이제 한 줄이었습니다. 완장. 특검은 이 사건을 정치 권력이랑 종교단체가 결탁한 국정농단으로 이제 규정하고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아까 걱정해 주시긴 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선배님 말씀 먼저 아니 들어보겠습니다. 뭐 간단합니다. 예. 권성동 의원 본인이 검사 출신이시고 예. 원내 대표까지 역임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정당하게 본인 어필을 하실 거고요 내일. 근데 이제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도 체포 동의안이 가결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같은 당에 있던 국회의원 중에서도 한쪽에서는 배신이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그래도 선명하게 자기 의견을 말씀했다 그러는데 그때 그 유명한 단어가 나왔죠. 수박. 저는 안 쓴다는 예, 예. 어쨌든 지난 총선에서 다 결정이 됐고요. 네. 이번에 아마 권성동 의원은 본인이 어필을 하시겠지만 네. 출석위원 과반과 그 출석위원 과반의 그 표결이 있으면 되기 때문에 거의 통과가 99% 되리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인이 검사 출신이시기 때문에 네. 잘 어필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그 검사 출신이시다가 또 어쨌든 원내대표까지 하시고 저는 이번에 저기 그 유세하면서 많이 뵀어요. 정말 질문 있으십니까? 근데 왜 그렇게 열심히 하셨는지 조금 알 것 같고. 왜죠? 네. 이겼어야 되니까. 네. 맞아. 열심히 하셨어. 네. 야 오늘 히트작이네 이거. 나도 봤어. 권성동 왜 열심히 했는지 알 것 같다.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잘못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재명 이제 현 대통령도 엄청 오래 버텼죠. 열심히 버티십시오. 네, 열심히 버티시고
어쨌든 뭐 그 범죄가 혐의가 이제 입증이 되면은 벌은 당연히 받으셔야 되는 거고 네. 사실 그 이러다가 또 뭐 또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재명 대통령도 금방 내려오고 갑자기 100일 내일이 100일인데 뭘 내려? 아니 갑자기 또 이제 해가지고 미국에서 또 뭔가 저는 큰거 온다파는 아니긴 하지만 큰 거 와가지고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뭐 열심히 또 버틸 수도 아무튼 뭐 영장 실질 심사가 있거든요. 네. 거기서 통과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그랬었죠. 국회의원 시절처럼. 그때도 이재명 풀려난 대표에 거죠.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돼서 네네. 갔는데 법원에서 예, 영장 이거 실질 심사에서 통과가 안 된 거죠. 체포할 그건 아니다 해서 또 했는데 근데 또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 이제 지금 또 보수 내에서 정보 도는 게 중에 정보 도는 것 중에 하나 재밌는 게 하나가 뭐냐면은 네. 고 김대중 어. 그러니까 제가 또 이제 저도 많이 찾아봤거든요. 네. 그 과거 김대중 선생님께서 네. 또 그 존경하는 문선명 총재 하면서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네. 이거에 대해서는 혹시 그러면 이때도 결탁이 있었다고 보여집니까? 내가 문선명 총재를 이렇게 존경했다 하는 거는 오 비슷해. 정치적 화합의 일환이지. 제가 큰 거 한 장 받은 적이 없어요. 중심에서 생각해 보세요, 장학적으로. 대중적이고 평화적으로 다 생각해요. 제일 비슷합니다. 뭐 그러실 거야. 그 당시에는 근데 네. 정치라는 게 살아있는 동물이라고 하는 이유는 2025년도에 국민의 민심 앞뒤 2, 3년씩 따지는 거지.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과 김대중이라는 그야말로 정치적 라이벌들이 이렇게 경쟁할 때 그 예. 당시에 또 문선명 총재의 위상과 지금의 실정법을 어겨가면서 뭐 1억짜리를 받았다. 이것과는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거기까지 그렇게 얘기해보고 자 어마어마한 일이 터졌습니다. 와. 벤포드 로또님께서 네. 슈퍼챗을 주셨는데 아시는 분인가요 혹시? 아, 네, 또 그 제 다 아시는 든든한 분이구나. 후원자 네네네. 야, 야 너무 비교되네. 멘트를 하면 저기 저렇게 군자금이 좋습니다. 내란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내란 판결 나오고 나서 이야기합시다. 그때 또 불러주세요. 상식파 화이팅. 네, 하셨습니다. 아유, 상식파 감사합니다. 일어나십시오. 상식파가 일어나야 우리나라가 삽니다. 근데 또 무죄 추정의 원칙 아까 그거 말씀하셨잖아요. 버티라. 이재명 대통령이 버텼던 거지. 그게 아니, 그러니까 영장 실질 심사를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법 통과하시면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방어권이라는 전문 용어가 있어요. 맞습니다. 방어권 충분히 행사하고 그것도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야 되는 것도 분명합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좀 훈훈한 뉴스를 아유. 해보면서 이건 노래 한 곡씩 부르고 끝나죠. 네 시작. 근데 맞아 뮤지컬 뮤지컬 배우님이시잖아요. 배우시니까. 야 진짜 감히 한 소절 부탁드려도 어떻게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예. 살짝만 그 예전에 어. 저기 어디더라? 뭐죠? 어디? 그 예. 짧게 했던 건데 어. 짧게만 하겠습니다. 네, 아주 짧게. 네, 알겠습니다. 아유. 와 영광이다 진짜. 목 탄다 목 탄.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막다른 골목. 야. 아니, 여기로 저기로 돌고 돌아도 눈 뜨면 언제나 막다른 골목 누가 나를 버려두었나 들어온 곳 있으나 나갈 길 없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가사가 심장을 흔드는데. 야. 뭐예요? 나는 골든 아니면 아파트 불러주실 줄 알았는데. 아 정말. 아 근데 너무 멋있다. 이거 뭐예요? 이거 푸른 낙은 그 구름 속에 우는데라는 이제 노래인데 작품에서 하셨던? 아니 이건 제가 했던 작품은 아니고 오, 제가 예. 좋아하는 피맛골 연가라는 피막고 연가. 네, 전 작품. 들어봤습니다. 너무 슬픈데. 야 역시 자, 이제 뭐 하시는 분인지 박상호 앵커. 알았네요. 예. 브루노 역할 하시고 네. 저희들은 맞다. 너무나 영광스럽죠, 진짜. 그러게 감사합니다. 진짜 뭐 하시는 분인지를 다시 한번 해서 제가 이제 함부로 대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유. 자 그래서 뮤지컬 배우님 나오셨으니까 요 뉴 기사입니다. 요새 우리나라를 너무 즐겁게 해주고 있죠. 뭐 로제도 캐데온도 다 맞습니다. 잘된 거죠? 로제 씨가 K-팝 최초로 MTV VMA에서 올해의 노래를 수상했다고 합니다. 한국 시각으로 8일 블랙핑크 로제죠. 브루노 마스와 함께한 아파트가 MTV VMA 대상격인 올해의 상을 받았는데요. K-팝 아티스트로는 처음이고요. 앞서 2021년 방탄소년단의 메가히트곡 다이너마이트가 후보에 올랐지만 수상을 못했습니다. 로제 씨가 받았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하네요. 우선 배우님 네. 이 뉴스 보시고 기분이 어떠셨나요? 너무너무 좋았고요. 정말로 사실은 저희 K컬처, K팝 정말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네. 그리고
그 우리나라의 모든 그 식문화도 그렇고 네. 모든 문화가 정말 자랑스럽고 더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더 부국강병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고 그 여기 이제 기사에서 나와 있다시피 16살의 나에게 바친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예. 그 저희 노종현 선배님께서 MBC 개그맨이시잖아요. 예, 예. 제가 16살 때 이제 그 첫 출연을 했던 게 MBC였어요. 또 MBC 그 MBC 꼭 한번 만나고 싶다라는 그 재연 프로그램의 예, 주인공하면서 야. 그때 했었는데 아무튼 저도 그 16살 때 제가 생각이 나고 야. 참 괜히 또 서글퍼지기도 하면서 참 세월이 이 야속한 세월과 또 아이고 젊은 사람이 못하는 말이 없어. 또 제가 선택한 것들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 생각도 들면서 네. 아무튼 참 지금 또 눈시울이 또 붉어지려고 하는 그러게요. 와. 그런 것 그러나 같습니다. 야. 잘했고요. 자랑스럽고. 음. 브루노 마스가 또 고맙고 또 우리 그렇죠. 멤버들한테도 고맙다고 했으니까요. 야, 이렇게 눈시울을 붉게 할 만큼 되게 고마운 뉴스다. 아, 네. 내 어린 시절까지 떠올리게 한번 네, 맞습니다. 한번 떠올리게 하고 생각이 많아지는 그러게요. 뉴스. 네. 생각이 많아지는. 자, 이게 MTV VMA라는 상이 뭐 여러 가지 상 중에 있는데 3대 음악상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 로제 씨가 받았다고 하니 어마어마한 뉴스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뭐 두말할 나위 없이 너무나 큰 경사고요. 우리가 이제 노벨상도 문학상도 나왔잖아요. 네. 이렇게 BTS의 후배들이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렇게 빌보드 혹은 중요한 뮤직 어워드에서 이렇게 수상한다는 것은 네. 200개가 넘는 나라가 유엔에 가입됐는데 우리나라가 어쨌든 경제적으로도 톱10 안에 드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는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것 같아도 네. 밖에서 보면 사우스 코리아가 굉장히 역동적이고 네. 그리고 저 작은 나라에서 어떻게 저렇게 엄청난 뭐 싸이, BTS 또 우리 블랙핑크 등등 이런 위대한 팝 예술가들이 나오는지 굉장히 경탄해하고 있어서 야. 우리 국민들이 국뽕이 아니라 진짜 자존심을 가져도 될 것 같고요. 네. 우리 아들, 딸들, 우리 후손들 더 좋은 나라 우리가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짜 그야말로 기분 좋은 뉴스인 게 저희가 지금 키워드만 쭉 봐도 지금 쇠사슬 얘기하다가 내란 얘기하다가 큰 거 한 장 서포트 얘기하다가 갑자기 로제 아파트 얘기 나오니까 두 분께서 얼마나 눈시울이 촉촉해지셨습니까? 오늘 로제 와인 복장으로 맞습니다. 네. 저는 완전히 붉은색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마음은 되게 붉은 단심이 있어요. 요새 네. 아유, 그거 아세요? 수박이라는 단어 썼다. 요새 유행이 토마토라고 합니다. 토마토. MZ 왜 토마토가 그런 줄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밖에도 수박은 앞과 겉과 속이 다르잖아요. 다른데. 근데 토마토는 안에도 빨갛다. 밖에도 빨갛다. 솔직한 게 대세다 해가지고 MZ 세대들이 가장 좋아하는 과일로 토마토를 꼽는다고 하더라고요. 토마토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분 좋은 뉴스. 요새 캐대헌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제 키워드를 깜빡했다. 요렇습니다. 키워드는 버터, 그리고 물음표, 다이너마이트인데, 바로 골든이 저 사이에 들어갔다고 하네요. 넷플릭스 애니메이션이죠. K-팝 데모넌터스 OST 골든이 미국 빌보드 가장 유력한 차트 핫백에서 통산 4번째 1위를 기록했습니다. 2020년 BTS의 다이너마이트가 3주 1위 기록했는데요. 이 기록을 꺾었죠. 골든보다 핫백에서 장기간 1위를 한 K-팝은 단 한 곡 버터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10주의 기록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이 뉴스는 어떻게 보셨는지 캐대헌 보셨습니까? 저는 보진 않았는데 노래는 너무 많이 듣는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또 여러 가지 측면으로 또 이제 또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시간이- 하세요. 마지막 뉴스니까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사실 이 골든이라는 노래가 더 국내에서도 그렇고 전파가 되기 시작한 게 유튜브에서 이제 사람들이 커버를 많이 올리면서였어요. 맞아. 그래서 저는 이 매체 지금 이제 인터넷 매체에서 그 파급력을 무시하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또 그 파급력이 가장 컸던 데가 또 여러 가지 매체 중에 유튜브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유튜브에 대해서 사실 지금 불만이 많습니다. 왜죠?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네. 수익 정지되고 나서 저는 이의 신청을 했는데 어. 바로 받아주질 않았어요. 근데 심지어 3달 동안 이제 그 수익을 유튜브 측에서 갖고 있다가 3달이 넘어가면은 본인들이 그냥 가져가 버려요. 그래요? 본인들한테 슈퍼챗을 썼던 사람들한테 돌려주는 것도 아니고 좀 이상하다. 저한테 돌려준 것도 아니고 어. 그냥 가져가 버려요. 그래서 제가 수익 정지됐을 때 그 달에 570만 원을 그냥 아무것도 돈을 아예 못 받고 사라졌습니다. 뺏긴 느낌이 드는 거네요. 정말. 네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세금 제외하고 570만 원이니까 한 1000만 원 됐겠죠. 와. 그거를 저는 다 뺏겼습니다. 야. 그러니까 어쨌든 유튜브 이 정책 시스템에 대해서 저는 정말 불만이 많고 저는 이제 제가 좀 정치적으로 뭔가 더 목소리를 내면은
사실 제가 1인 시위를 엄청 많이 하거든요. 유튜브 콜이 앞에 가가지고 사실 1인 시위를 할라 했었는데 예. 채널까지 삭제시킬까봐 무서워. 채널까지 삭제시킬까봐 그것까지 안 했어요. 근데 어. 진짜로 전 정말 지금도 불만이 엄청 많습니다. 일단 근데 이런 골든이 그러니까 이런 캐대언 열풍이 있어서 정말 이 인터넷 매체가 어쨌든 톡톡히 역할을 해냈다. 이런 순기능도 있지만 네, 순기능도 있지만 정말 그거에 대해서 저는 좀 분노도 많다. 이제 이런 매체에 불만도 많다. 네. 이거 되게 중요한 대목을 또 지적해 주셨습니다. 아마 구글 본사에서도 각성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각성해라. 원칙과 상식에 따라서 예. 그리고 전 세계 시티즌들이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예. 그 정책을 내놔야 될 것 같고 지금 캐대원을 보자면 어쨌든 기분이 좋은 겁니다. 우리들의 K푸드 그리고 우리들의 뭐 목욕 문화까지도 이렇게 전 세계인들이 좋아하고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이 모처럼 특수를 맞을 정도로 K 컬처에 대해서 우리의 문화를 전 세계인들이 이제 즐기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예. 다만 이제 문화 산업적으로 접근을 하면 우리 얘기를 가지고 남들이 돈 번 거거든요. 제작자가 우리가 아니고. 아, 맞아. 그래서 이 점은 우리가 뼈아프게 우리는 왜 오징어 게임이 또 넷플릭스에서 1등한 적도 있지만 그렇죠. 지금 이걸 넘어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자극을 받아서 다행히 우리 얘기를 해서 돈 버는 거면 찝찝할 수도 있지만 기분은 좋은 거기 때문에 기분은 좋죠. 앞으로 무궁무진한 우리 K 콘텐츠의 이런 얘기를 가지고 우리 뮤지컬도 세계를 또 휩쓸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제작자들이 조금 더 우리 얘기를 가지고 더 맛있게 더 즐겁게 만드는 그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캐대원보다 이병헌입니다. 뭔 소리입니까 갑자기? 집에 갈 때 웃길 거예요. 이 캐대원보다 이거? 나는 캐대헌보다 이병헌이야. 이해하셨어요? 그럼요. 이해 못하고 웃으시는 것 같은데. 이게 예. 그 과거 MBC 개그 아닌가? 캐대언보다 이걸로 30년 먹고 살았어. 장난입니다. 예. 그리고 이병헌도 중요하다. 네네. 근데 저는 이제 옛날에 그 이병헌 그 배우님을 제 그 뭐랄까 연기 인생의 모토로 삼고 열심히 했었던 사람으로서. 네. 근데 아무튼 그 이 캐대언에 대해서 사실은 이거는 또 다른 얘기로 또 빠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같은 맥락입니다. 예. 근데 제가 이제 캐대언을 배급한 그 거기에 주식에 투자를 이제 작년 6월 달쯤부터 오. 그러니까 계엄 한참 전이죠. 오. 그때부터 이제 제가 그 배급사에다가 어디죠? 괜히 말하면 말해도 또 되죠. 뭐 괜찮아. 배급사가 유튜브인데. 그 아센디오라고 네. 그 아 샌디요. 네네 거기 되게 샌디요. 샌디오 네네. 네. 네 아유 생각보다 더 샌디오 네 아 이걸로 30년 먹고 살았어. 못 들은 척 해주고 계속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그 거기에서 이제 어쨌든 주식을 투자했는데 음. 저는 이제 그 주식이라는 게 참 개미들의 돈을 정말 잘 태워 먹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여기에 뭔 질이지? 저는 여기에 어쨌든 작년 6월부터 해가지고 묶여 있거든요 돈이. 네. 저는 이재명 정부가 했던 얘기 중에 가장 반가웠던 얘기가 뭐냐면은 코스피 5천. 네, 코스피 5천이거든요. 언제 됩니까? 아이 기다려 보세요. 네,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좀 협조를 해줘야 올라가죠. 아유 근데 사실 지금 미국이랑도 협조가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아니 그거는 대한민국은 미국이랑 협조가 잘 되는 편이야. 아 그런가요? 다른 나라 유럽 보면 지금 난리도 아니야. 아 폴란드 대통령은 재워졌던데. 네. 그거는 잠재우려고 한 거고 지금 인도랑도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막판에 또 갑자기 팽팽해집니다. 아무튼 아센디오 거기 또 약간 뭐 주가 조작 이런 거 문제 있었어요? 아니요 그런 문제는 아, 없었는데 그냥 시장 자체가 죽어서. 제가 지금 마이너스 75%거든요. 아. 네 코스피 아마 5천대도 안 될 거 회복이 안 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네 젊은 피랑 하니까 훨씬 좋네요. 좋네요. 네. 미안해 흥국이 형, 준영이 형.